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I 11시 종합뉴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야간에 뉴질랜드 연안을 항해 중이던 한 크루즈 선박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해 병원으로 급히 후송됐습니다. 오클랜드 웨스트팩 구조 헬리콥터 측에 출동 요청이 들어온 것은 어젯밤이었습니다. 당시 노스랜드의 동해안인 카발리섬 인근을 항해 중이던 크루즈선에서 40대의 남성 응급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출동한 AW169형 헬기는 밤 8시 25분에 현장에 도착했는데 처음에는 선박 관계자들과 통신을 한 후 윈치를 이용해 환자를 끌어올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연료를 아끼기 위해 갑판에 직접 착륙하는 방법을 택했으며 선장과 원활한 협조 끝에 성공적으로 착륙했습니다. 헬기는 환자를 오클랜드 시티 병원까지 무사히 이송했는데 그러나 이송 당시 환자는 상태가 위중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월 대부분의 주요 도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세에서 약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뉴질랜드 주택시장이 반등의 기지개를 켜는 신호를 보였습니다. 코로직사의 3분기 7월에서 9월의 주택가격 지수는 전국 평균 주택가격 0.6% 상승세에 힘입어 연간 평균 성장률을 2.3%에서 2.4%로 약간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주택가격지수에 따르면 주요 도시와 도심 지역으로 분류된 전국 18개 지역 가운데 15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약간 상승했는데 그 선두에는 1.8% 오른 더니든과 인버카길이 자리한 반면 오히려 0.5% 하락한 크라이스처치가 마지막으로 포함됐습니다. 오클랜드 부동산 가격도 2019년 들어서 처음으로 분기별 증가율이 마이너스 행보를 멈췄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하락했습니다. 웰링턴은 지난해 4.1% 올랐으나 올해의 분기조사에서는 구매자들이 시티 외곽 지역에 관심을 나타내면서 시내 지역은 가격 상승에 따른 피로감을 나타내며 현상 유지에 머물렀습니다. 노스랜드의 유명한 해변 한 곳에서 이달 중순부터 차량 출입이 금지됩니다. 빵가레이 시청에 의해 차량 출입이 금지된 해변은 오클랜드에서 차로 90분이 걸리는 동해안의 랭스비치입니다. 이곳에서는 인파가 몰리는 노동절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18일부터 북서쪽으로 뻗은 주 해변에 차량 접근이 금지되며 진입을 못하도록 기둥도 설치됩니다. 금지 이유는 보행자 보호와 함께 SUV 차량이나 바닷가에서 질주를 즐기려 트랙터를 끌고 오는 이들로부터 모래 언덕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곳 주변에는 소규모 주택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집값이 수백만 달러 이상 나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을 중심으로 차량 금지 신청이 제기됐으며 시청이 청원을 접수한 결과 51명 중 43명이 찬성한 반면 반대는 8명에 불과했습니다. 금지에 찬성한 한 주민은 랭스비치는 길이가 1km에 불과한 작은 해변이라면서 모두가 해변에서 달리기를 좋아하지만 작은 해변에서는 모든 사람이 즐기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곳에서 30년 이상을 살았다는 한 주민은 사륜구동 차량과 트랙터들이 해변을 휘저어 놓으면서 모래 언덕은 물론 자라는 식물들까지도 크게 망가뜨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차량 금지 이후에도 보트를 가진 이들은 해변의 남동쪽 끝에서 바다에 보트를 내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섬 북단의 말버르 지역에서 실종됐던 어린이가 실종 몇 시간 만에 결국 바다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바닷가에 자리 잡은 마을인 해버룩에서 6세의 남자아이가 실종된 것은 어제 오전 6시경이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긴급히 다이브팀을 현장으로 출동시켜
당일 오후 1시 45분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 다이버들이 수색 작업을 벌이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아이는 시신으로 발견돼 수습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어린이가 헤브록 출신인지 여부와 실종 당시 상황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며 부검이 예정된 가운데 사건은 검시에게 통보됐습니다. 한편 동네 주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벌어진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이며 하루 종일 충격 속에 이와 같은 관련된 대화들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업소의 주인은 자신도 6살을 포함해 자녀가 3명이며 평소 지켜보지 않는 한 아이들이 물가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한다면서 이번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무섭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헤브록은 상주 인구가 500여 명에 불과한 작은 마을이지만 홍합 산지로 유명하며 평소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유품인 보석과 장신구들을 도난당한 가족들이 도난품 값어치로 10배나 되는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뉴플리머스에서 노년을 보내는 중인 데이비드 제닝스가 지난 5월 세상을 떠난 아내인 제니퍼의 유품들을 도난당한 것은 지난 9월 17일이었습니다. 당시 도둑은 제니퍼가 자신의 할머니와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결혼과 약혼 반지를 비롯한 보석들과 브로치 등 장신구들을 훔쳐갔는데 시가로는 $10,000,000치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사인이 있는 것들로 생전에 제니퍼가 아끼던 것들이었으며 제닝스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제닝스의 아들은 이 물건들이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면서 아버지에게는 이 물건들이 돌아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50,000 현상금을 걸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자 배로 올렸는데 없어진 물건이 모두 되돌아와야 한다는 조건을 건 상태입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이처럼 현상금이 내걸리는 경우는 드물며 현상금이 가족들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면서 물건을 되찾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도난품 중에는 제닝스의 여권과 라이플 탄창과 탄알도 포함됐는데 이들 가족들은 민간조사원도 고용한 상태입니다. 또한 도난 사건이 발생하던 당일 오후 5시경 중형의 빨간 스포츠카가 제닝스 집 진입로에서 우아쿠라 방향으로 향하던 것이 목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길거리를 방황하던 한 마리의 말로 인해 경찰관들이 한바탕 곤욕을 치렀습니다. 카운티스 마누카우 경찰서로 암컷 말 한 마리가 앱섬의 오마나 애비뉴에서 헤매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것은 지난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은 말을 붙들고 인근 주택들을 하나씩 방문하면서 주인을 찾기 시작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말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기 위해 동물 통제팀에 연락했고 이었고 통제팀이 벤을 가지고 도착했지만 벤이 너무 작아 말을 태울 수가 없었습니다. 인근 포니클럽에서 마구를 빌린 경찰관들은 바닥이 평평한 차량을 이용해 일단 말을 안전한 목장까지 옮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3시 30분경 앱섬에 사는 한 주민이 다른 거리에 사는 또 다른 주민이 없어진 말을 찾고 있다는 전화를 경찰서로 해왔습니다. 결국 길거리를 방황하면서 주말 동안 경찰관들을 애를 먹였던 말은 별다른 부상 없이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 과정은 경찰관들이 여러 장의 사진으로 찍어서 마누카우 카운티스 경찰의 자체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주변에 알려졌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54원 29전, 한국에서 보낼 때 761원 83전, 한국에서 받을 때 746원 75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간간히 비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유정, 임명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